자,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번부터 볼게요. 사실 요 유형은 너무 당연한 유형이죠. 우리가 일단은 지수를 배울 때 지수 법칙을 써먹는 걸 할 때 봐봐요. a의 n분의 n제곱을 m제곱근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쵸? 일단은 할 때 요 표현 나중에 이제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하는 걸 해먹으려고 그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요 표현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 배울 때 요 표현을 배우면서 추가로 어떤 걸 배우냐면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 관련된 내용을 살짝 살을 붙여서 그 유형이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교재 앞쪽에는 거의 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별 게 없죠. 뭘 고민하면 되느냐, 이게 자, n제곱근 A로 관련된 걸 할 건데, 그러니까 A의, 정확히 이제 표현하자면 A의 n 제곱근 요거 관련된 거에서 실수인 놈의 개수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였죠? 일단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사실 n이 홀수면 a의 그 다음 또 고민해야 되는 건 a의 부호였어요. 맞죠? 근데 n이 홀수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몇 개 나온다? 실수인 놈의 개수는 1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n제곱근 a라는 놈 하나 나와요. 그리고 요 놈의 부호는,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a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n이 짝수인 경우는 a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에 따라 2개, 1개, 0개 이 n제곱근의 실수인 놈의 개수 자체가 바뀌는 거였죠? 그거는 당연히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추가로 n제곱근 a는 무조건 이제 이게 존재한다고 쳐. a가 양수라고 치면 이 n제곱근 a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곱근 했을 때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자체적으로 무조건 양수 값을 가지는 구조죠. n이 홀수일 때는 요놈의 부호는 a가 양수면 n제곱근 a도 양수고, a가 음수면 n제곱근 a도 음수다. 뭐 요정도 얘기를 하는 문제들이 일단 구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요정도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봐봐요. 일단 숫자가 주어져. 그래서 n제곱근을 할 건데, 그러니까 n제곱근을 할 건데, 그때 a라는 놈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a라는 놈이 n제곱 마이너스 31n 플러스 30의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n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양수인 애는 그대로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유지가 되죠. 양수인 애는 그대로 양수고 음수인 애는 그대로 음수고 0은 0이니까 나는 사실 뭐에 보면 돼? 얘가 부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요놈의 부호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얘는 알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1과 30지라는 구조잖아. 그래서 1, 30일 땐 0이고 1보다 작은 자연수에는 없겠죠? 30보다 클 때는 양수고 요 사이 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올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 나눠서 이제 개수를 세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래요. F2랑 F3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그래서 F40까지를 더하라고 문제를 냈는데 끊어서 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일단은 n이 2일 때 2, 3, 29 이하일 때, 자, 요 범위일 때는 a의 값은 음수죠.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홀수일 때는 몇 개? 1개. 짝수일 때는 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 4, 6 해서 28까지는 개수 세면 0개로 나오고 3, 5, 7 해서 29까지는 1개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나와?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 응? 몇 개 나와요? 14개 나오는 거 맞나요? 바로 딱 손으로 세도 되고 뭐 아무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원래 1부터 30까지 홀수가 몇 개야? 1부터 30까지 홀수가 15개인데 1 빠졌으니까 14개겠지. 그래서 14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n이 30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0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n이 30일 때는 1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n이 31보다 클 때야. 자, n이 31, 32 이렇게 갈 텐데 자, 32, 34, 36, 38, 40일 때는 몇 개? 2개로 나오겠죠. 양수고 짝수니까. 그리고 n이 31, 33 해서 39까지는 어떻게 돼요? 양 홀수니까 또 1개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거는 얘가 홀수냐 짝수냐 n이. 그 다음에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라 사실 이거 그냥 개수 세다 틀릴 수는 있어도 못 풀면 안 되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거 연습하는 문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꾸준히 여러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총 30개 나오죠. 자, 한 번 더. 자, 넘어가서 7번도 같은 얘기예요. 맞죠? 7번은 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잘 봐봐. 지금 우리가 f 어떻게 된다? 13-k, k 이렇게 함수를 세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의 k제곱이 13-k다. 그래서 요게 n이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요놈들이 요런 식으로 묶여 있을 때의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볼 때 생각해봐.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게 1번. 일단 k가 홀수면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봐봐. 자, k가 짝수가 되면 일단 n이 짝수인 경우니까 부호를 봐야겠죠. 누구를? 13-k의 부호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k 범위가 1부터 12까지일 때는 음수니까 몇 개? 0개고요. 물론 이거 짝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k 범위가 12일 때 1개고요. 아, 13일 때 1개. 근데 어차피 짝수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긴 합니다. 그리고 k가 13보다 클 때 작을 때니까 이렇게 예쁘게 쓰자니까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 k가 13보다 작을 때 0개, k가 13일 때, 클 때 0개, k가 13일 때 1개, k가 13보다 작을 때 양수니까 2개겠죠. 그쵸 여러분? 요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이걸 또 풀 때 보면은 k가 2일 때부터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k가 2일 때부터 13일 때까지 일단 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2개, 1개 묶음으로 가겠죠. 홀짝홀짝 되면서 맞지? 자, 요런 애가 몇 번 나와요? 13까지 가니까 몇 번이야? 응? 5번이야, 6번이야 얘들아. 응?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왜 안 나와요? 6번 가겠죠?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3이 6번 나오니까 18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요. K가 14일 때가 있고 15일 갈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짝수고 음수니까 0개죠. 홀수니까 1개. 0개, 1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합이 얼마가 되길 바란다? 23이 되길 바래. 그러면 요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를 더하면 23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0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K가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일 때는부터 23일 때 실제로 개수가 몇 개가 된다 합친 게 23개가 돼. 근데 K가 24가 됐을 때는 어차피 더하기 0개니까 요때도 23개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K가 25가 되면 또 더하기 1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K가 될 수 있는 값은 23 또는 24 두 가지고요. 거기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4가 됩니다. 정답 자체는. 자, 그래서 일단 4번, 7번은 틀리면 안 돼요. 당연히 풀 거라고 생각하고 낸 겁니다. 틀렸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뭔가 반응이, 씁쓸한 사람들이 있네요.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 다음번에. 그래서 일단 거듭제곱분 관련된 거에서 제일 핵심인 게 요 개수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맞죠? 그걸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교재에 잘 넣어놨으니까 숙제로 풀어와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자, 14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얘기하려고 낸 거냐면, 요 뚜껑이 여러 개 있는 거 할 줄 아는지 묻고 싶었던 거야. 지금 보면, 여기 3 써져 있고, A 있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여러분이 2를 써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2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하나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있고요. 자, 요거를 빨리 구할 수 있어야겠죠? 뭐 요런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뚜껑이 여러 개 있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야. 지금 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세제곱근 있고 또 없으니까 2라고 써주세요. 이거 안 쓰다가 나중에 이게 가끔 계산 실수를 하더라고. 1로 계산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가끔. 그래서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실수 안 하게 2를 써버리세요. 마지막 거도 2를 미리 써주시면 좋겠죠.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거듭제곱근 연산으로 풀 필요 없죠. 뭘로 풀면 돼요? 지수법칙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풀자고 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A의 3분의 1제곱 바로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3, 2 곱하면 6이잖아. 맞지? 그래서 A의 6분의 1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3, 2, 4 곱하고 이게 분모로 가는 거지? 뚜껑 앞에 숫자가 분모로 가고 거듭제곱은 이제 분자로 가니까 이거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바로 요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요? 자,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A의 6분의 1제곱, A의 12분의 1제곱 될 거고요. 얘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건 다 더하기로 갈 거고, 맞지? 지수에. 나누기는 이제 빼기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에다가 12분의 1, 12분의 1 빼면 얘들은 어차피 한 방에 날라갈 거고. 정리하면은 A의 3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8분의 1 두 번 해서 4분의 1제곱. 이렇게 그냥 바로 머릿속으로 쓰는 것도 사실 시간이 아까워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쵸? 바로바로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바로바로 안 되면은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 그래서 이제 통분하면 끝나잖아. 어떻게 돼? 12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12분의 9 4분의 3 해서 정답은 4 더하기 3에서 7.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일단은 당연히 풀 줄 알 거야. 그래서 한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거듭제곱근 계산으로 풀 필요 없어요. 지수법칙이 어차피 시험법이니까 지수법칙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데 룰은 간단하죠. 요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보내면 되고 지수에 거듭 제곱은 분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곱하기 연결하면 되고요. 그치?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얘는 요거 2개 신경 쓰니까 3 곱하기 2에서 6분의 1로 가면 되고 얘는 요거 3개 신경 써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바꾸는 법은 한 번만 할 줄 알면 쉬우니까 연습해 보시고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은 가볍게 풀라고 낸 거였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지금 이거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유형을 덜 외워서 그런 거죠. 그쵸? 자, 한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2분의 1에 그 다음에 5제곱근 5에다가 빼기 5제곱근 5분의 1입니다. 자, 일단 좀 지저분하게 주긴 했어. 보통 주는 것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x 더하기 루트에 1 더하기 x 제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x 빼기 루트에 1 더하기 x 제곱이라는 애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그 예전에 처음에 이거 배울 때 해봤을 거 아니야. 지수 쪽 유형에서 어떻게 나왔던 문제죠? 이게 거듭 제곱이 아니면 여러분 어차피 못 풀잖아. 맞아 아니야? 이게 어떤 거듭 제곱 꼴이어서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라서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으로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제곱꼴이어서 제곱. 근데 얘가 뭐가 제곱이 되는 거죠? 주어진 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얘랑 얘를 이걸 제곱한다면 1을 더하면 뭔가 요 연결이 바뀐 형태의 제곱 형태로 정리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될 거란 믿음으로 풀면 되거든. 때려 넣듯이.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x제곱 더하기 1인데 그러면 그냥 내가 얘를 a라고 치면 그리고 얘를 그냥 b라고 치면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이게 그러면 4분의 1에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분의 a제곱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1이잖아요. 맞죠? 둘이 곱한 게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x를 2분의 1에 a 빼기 b로 줬을 때 얘가 이딴 식으로 나오게 해놨다고 애초에. 맞나요? 이렇게 안 되게 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당연히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이런 꼴인데 뒤에 거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이미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계산이 이게 아니면 이게 애초에 안 풀려. 그러니까 안 풀리게 냈을 리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A가 되겠죠. 빼면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애들을 5제곱 5제곱 해서 더한 다음에 20을 곱하는 거라 실제로는 20에 A제곱 A 5제곱 빼기 B의 5제곱인데 이게 지금 얘가 5제곱하면 5죠. 얘는 5제곱하면 5분의 1이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20에 5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정답이 100 빼기 4에서 9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의도를 알면 진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걸 막 뭔가 계산하고 있더라고. 되게 오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출제 의도 알고 바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외워져 있으면 얼른 채우라는 거야, 내 말은. 그리고 저거 그냥 문자로 바꿔서 쓰는 게 편해요. 항상 저런 거 막 5제곱분 같은 거는 저걸 그냥 괜히 숫자로 풀려고 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식이 예쁘게 쓰이려면 그냥 문자로 치환을 해서 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해봅시다.
자, 22번.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잠깐 볼 건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난다고 봤더니만,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x를 쓰고, x가 y보다 작으면 y를 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중에서 큰 애를 올리라는 거야. 큰 애가 누군지. 그러니까 라지 m을 써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둘을 크기 비교해서 큰 애를 쓰세요라는 얘기고. 같은 식으로 이 표현을 보시면, 작은 놈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둘 중에서 작은 애가 나오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걸 막 분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A랑 B랑 C의 크기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22번 문제는, 자, 22번 문제는 그냥 기본 연습하려고 냈어요. 기본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자, 보통 거듭제곱권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요거 크기 비교를 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거야. 기본 룰은 거듭제곱을 해서 푸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딘가를 맞춰줘야겠죠?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숫자가 3개가 나오는데, 자, 스몰 a가 4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5니까 다시 정리하면 8제곱근 5가 되고요. 자, b는, 자, 6제곱근 3 곱하기 12제곱근 2니까 여러분 이거 뚜껑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12로 바꾸려면 2배 했으니까 여기 제곱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같은 12제곱근이니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스몰 c는요? 스몰 c는 제곱근, 세제곱근 4니까 6제곱근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사실은 정리해서 나누기 2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수법칙 기본 성질,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연산 기본 성질들 연습하는 느낌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고 여기다 제곱하는 거, 또는 여기 제곱 날리고 여기 나누기 2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크기 비교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8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3이야. 어떻게 맞춥니까? 얘들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24로 맞추면 5의 세제곱해서 요렇게 하는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요쪽을 맞춰서 똑같은 상태일 때 요 안에 값으로 크기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원래 기본은 이렇게였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2에서 24 만들면 18의 제곱이니까 324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8제곱하고 8제곱하니까 얼마야? 24에 곱하기 8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지수에다 곱하기 8하면 2의 8제곱이니까 256이죠. 그래서 누가 크기 순서가 어떻게 돼?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고 C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BC 중에서 작은 애를 구했으니까 B가 나오겠죠? 그리고 AB 중에서 큰 애를 구했으니까 B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애가 B예요. 아, B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미안. 내가 무슨 소리 했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했죠? 크기가 반대 썼잖아? 일단 크기가 AC, B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일단 B랑 C랑 중에서, 자,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B랑 C 중에서 작은 애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누가 나와요?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랑 C 중에서 큰 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나온다? C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8이니까 얼마? 세제곱근 2라고 쓰면 끝나겠죠. 정답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연습한 거야. 그래서 이건 잘 풀었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줬냐면 이걸 보여준 다음에 24번이었나? 몇 번이었지? 23번 맞나?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 아니 근데 24번은 뭐냐고. 갑자기 24번 푼 사람 손? 어떻게 풀었어요? 어? 대입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시간 없잖아. 숫자 적당히 넣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푸는 법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24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 크기 비교를 하는 법. 제곱해서 풀었다고? 어떻게? 대입? 로그 시험. 로그 씌워서? 로그 씌우는 것도 방법이죠.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냥 A 빼기 B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보는 거야.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0이면 둘이 크기 같은 거고, 작으면 0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빼는 애가 큰 거겠지. 자, 요걸로 확인하는 건데, 지금 한 요 놈은 사실 뭐냐면 이거야. 요거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A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을 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24제곱을 하고 24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25가 나오고, 얘가 324가 나오고, 얘가 256이 나오니까 요걸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거는 이제 뚜껑 앞에 거 숫자를 맞춰놨으니까 제곱을 한 결과물이 이미 아니까 제곱까지 하는 행동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방식은 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수를 전제로 하고요. 양수일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방식이 그러니까 록을 써도 되는데 요거 지수로 풀었거든 나는.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이건 얘는 기준이 0이죠. 0보다 크냐 작냐 같냐고 얘도 기준이 0인데 얘는 기준이 뭐예요? 1이에요.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둘이 양수인 상황에서 1보다 크면 A가 큰 거겠지. 1이 나오면 둘이 크기가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리는 없어요. 둘이 양수니까 1보다 작으면 B가 큰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거듭제곱일 때 많이 쓰고요. 얘가 약간 지수일 때 많이 쓰는 짓이에요. 지금처럼. 물론 요게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번 봐놓으면 다음에 안 틀릴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때는 사실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숫자 넣는 게 맞아요.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를 넣어보고 그럼 풀면 됩니다. 자, 그래도 제대로 푸는 법 한 번은 보고 가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B분의 A를 한다고 쳐봐. 그럼 어떤 애가 나와 얘들아? A를 B로 나눴어. 그러면은 A의 n분의 1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분의 1제곱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A가 0과 1 사이 수고 B가 1보다 큰 상황인데 둘이 곱해서 1보다 작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가 있고 B가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다고 쳐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요 얘기잖아. 이거 B를 넘기면. 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거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맞아, 아니야? 똑같은 거듭제곱을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되는지 안 되는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맞아, 아니야? 큰 애니까 큰 애를 여러 번 거듭제곱하는 애가 더 크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B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n분의 1제곱인데 그럼 이게 양수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B가 지금 1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양수니까 B의 0제곱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맞나요? 증가함수잖아. 미치.
1보다 큰 함수니까, 지수함수니까. 근데 얘가 1이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름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잠깐만, 마지막에 내가 잘못 썼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요? 반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서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죠, 맞죠?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B 나누기 A가 1보다 작으니까 A가 B보다 작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수 조건에 지수 조건일 때 나눗셈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B랑 C랑 한번 해보려고 해. 자, B를 C로 나눴어. 아니, B로 C를 나눴어요. 자, 그럼 어떤 애가 나와요? 나누면 어떻게 돼, 얘들아? A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B가 보시면 요게 뺀 거지? 빼면은 B에 봅시다. 이 통분해서 정리하겠죠? 통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따구로 나와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부분분수로 쪼갤 수 있긴 하거든요. 뭐 통분해서 계산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부분분수로 쪼개면 부분분수 느낌은 아니고 얘 요렇게 쪼개져요.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위에처럼 할 거야. 말했듯이 A보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크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만, 이거 더하기지 않니? 잠시만요. 이렇게 바꾸고 잠깐만 C에서 B를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그렇게 자, 요게요. 자, 요놈이 지금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잠깐만,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좀 생각하면서 하자. 그러면 요게 잘 봐요. 요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 얘기야. A가 A의 음수 제곱을 하면 얘가 B의 음수 제곱보다 크죠? 그래서 요렇게 부등호 방향 성립하는 거 맞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정리하면 B의 몇 제곱이에요? n분의 1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가 당연히 B의 0제곱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B 나누기 C를 했는데 1보다 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C가 B보다 크다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최종적으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건 좀 불편해요. 꼭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아니면 연습 못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억지로. 좋은 법,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차라리 나 같아도 시험 때면 숫자 넣을 것 같아. 조건 만족하는 숫자 적당히 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속 편할 건데, 근데 방법은 이렇게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요게 24번이었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일기 해주시고 25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비슷하게 25번도 조금 불편한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주어진 걸 볼게요. 제곱근 2의 A제곱을 한 놈이 3이래. 이 말인 즉슨 2의 A제곱이 9라는 얘기겠죠. 양변 제곱하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제곱근 6의 B제곱이 얼마냐? 요게 대충 맞는데 2래. 그러면 6의 B제곱이 8이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된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맞추는 문제인데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쉬워요. 기억은 잘할 수 있잖아. 자,
6에 a 곱하기 b의 거듭제곱이 돼 있어요. a 곱하기 b제곱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 된 거죠? 지수 법칙을 써서 얘랑 갖다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세제곱 한 거잖아. 그래서 9의 세제곱인 729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 이건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기억은 쉬웠을 거야. 그 다음 니은 맞춘 사람 어떻게 했어 이거? 그냥 하니까 나온다고? 응? 어떻게 하니까 나와? 일단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숫자 넣나요? 찍어 맞추듯이? 뭐 그러기도 좀 불편하잖아. 맞아, 아니야?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디귿이 오히려 더 쉬운 거긴 한데 디귿이나 니은이 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거 줬어. 여러분 이거 A 범위를 정확하게 A 값을 로그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A 값이 대충 얼마쯤 나올지 예측은 되죠. 왜?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A가 3보다 어떻게 되겠어? 클 거예요. 그리고 2의 4제곱이 얼마죠? 16이니까 9가 나오려면 당연히 4보다 작을 거고 그것도 3 앞쪽에 몰려있을 거란 느낌이 들 거야. 맞나요? 같은 식으로 이건 어때? 이렇게 되면 B가 1과 2 사이인 건 확실하지. 그리고 이것도 약간 앞쪽에 몰려있을 거란 느낌이 당연히 들죠. 36보다는 사실 6에 훨씬 가까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A, B의 대략적인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니은을 하기 전에 디귿을 먼저 해볼게요. 디귿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귿이 너무 노골적이야. 3의 1제곱보다 뭐라고? 3의 4분의 A 더하기 B제곱이 크고요. 요거보다 3루트 3이니까 얼마야, 얘들아? 3의 2분의 3제곱이 크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를 지수 법칙의 이제 지수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지수 함수를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의 범위가 얼마와 얼마 사이라고요? 4와 6 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얘기했듯이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나오잖아.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범위가 4와 6 사이죠. 그래서 디귿이 약간 노골적으로 맞출 수 있게 준 거야. 어차피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로그 표현인데다가 이렇게 숫자로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범위로 예측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디귿이 약간 그런 의도로 된 겁니다. 이렇게 풀면 끝나요. 그럼 니은도 이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봐봐. 이게 둘 다 미지수면 좀 정확하게 구하기 힘드니까 요걸 조금 더 한 문자로 표현하고 싶어서 정리를 해볼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2의 A제곱은 9니까 9 나누기 2의 B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요 얘기가 결국 2의 B제곱이랑 3의 B제곱을 곱한 게 8인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2의 B제곱을 뭘로 바꿔도 돼? 8분의 3의 B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말했듯이 B의 범위가 1과 이상이니까 대충 봐도 얘가 누구보단 커? 얘보단 크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8분의 27이니까 얼마야? 3점 얼마거든, 얘가? 이거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3보다 작다는 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뭐 요런 식의 약간 장난질 치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못 맞추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못 풀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건데 필기해 주시고 다음번에 이제 또 똑같이 나오면 안 틀리기만 하면 돼. 이 정도 장난질은 잘 안 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런 장난질 칠 거면 여기서 안 하고 함수에서 하겠지.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서 하지. 사실 지수 단순 연산에서 잘 안 하는 짓인데 어떤 선생님이 낸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이 교재 자체가 이런 기출 문제들 위주로 편집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어디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희한하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문제만 더 하고 시작. 얼른 하고 싶시다.
후다닥 하고 개별식을 살짝 받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타임.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 맞추라고 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거는 막 딱히 많이 얘기할 건 없는데 그냥 헷갈리는 거 잡아주긴 할게요. 기억. 먼저 마이너스 3에 6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얼마죠, 여러분? 이거는 중학교 레벨이잖아. 중3 리기. 얼마예요? 27 나와야겠지만 얘들아, 그치? 플러스 3으로 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짝수 제곱을 해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마 하니 이렇게 쓰는 사람 없겠지? 그지? 이거 아니죠? 12제곱을 먼저 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럼 양수가 됐겠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8입니다. 더하면 35 당연히 나와요. 이거 실수한 사람은 없었을 거고. 그 다음 니은. 니은 오히려 조금 쉬워요. 니은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 조금 되게 지저분하게 써놨단 말이야. 2의 1 마이너스 세제곱근 3. 루트 3. 그 다음에 빼기 2의 1 플러스 루트 3을 해서 요거를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의 힘들어. 이건가? 자, 요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고 됐어. 근데 이거 살짝만 바꾸면 쉬운 거잖아. 그치 얘들아? 봐봐. 2로 묶어내서 4로 끄집어내봐. 그러면 어떻게 돼? A 빼기 B의 제곱 뭐 이런 거 됩니다. A는 2의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를 2의 루트 3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빼기 4배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된 건데 알잖아.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6 마이너스 16배의 AB인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암산이 되는 문제죠, 사실. 뭔가 풀이가 길게 쓰일 문제가 아니에요. 2로만 묶어내보면 되게 뻔한 모양이니까. 그치, 얘들아? 얘랑 역수관계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방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그냥 스무스하게 풀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는데 봐봐. 요거 좀 정리를 하면 자, 5제곱근에 3의 마이너스 10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몇 제곱? 7제곱이 되고요. 밑에 거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12제곱에 15제곱이 되거든요. 이러면 약분돼요, 안 돼요? 이거 약분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같이 날릴 수 있냐잖아, 그치?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간격이 똑같은지 보면 돼. 그럼 묶어냈을 때 같은 간격 나온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차이잖아, 그치? 3 차이 된다고, 3. 그럼 이거 묶어냈을 때 약분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거 막 5개 엮여 있어도 쭉 5개짜리, 5개짜리 되는 애들도 보면 이게 간격이 동등하게 나오면 약분이 되는 구조예요. 간격이 틀리면 이제 약분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보자마자 약분 된다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묶어내면 어떻게 돼? 묶어내봐. 정리하고 묶어내도 돼. 이제 분모 문제 뭐 3의 15제곱 곱한 다음에 묶어내면 좀 더 예쁘게 보이긴 해요. 예를 들어 3의 15제곱 곱하면 3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 3의 5제곱 더하기 3의 8제곱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애초에. 약분되게. 맞습니까?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3 나오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이거 해설이 개웃긴 게 해설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1이라고 써놨어. 뭐지? 누가 해설 썼는지 몰라도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런 실수 하거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계산 실수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전형적인 유형들 모아놓은 거라서 풀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냥 함정 문제가 조금 있는 거야. 근데
함정 문제 조금 있지만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됐지? 힘들어. 두 문제만 나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32번을 봤는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로 100몇 개를 다 구하라고 냈을 리가 없잖아. 그지 얘들아? 아니 100몇 개는 아니고 90몇 개지요. 98개를 다 구해서 더하라고 냈을 리가 없잖아. 그럼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규칙성이 있다고 나온 문제인데 약간 이상하게 풀고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fx가 주어졌어. 어떻게 주어졌지? 4의 x제곱 더하기 2의 4의 x제곱이야. 여러분 이걸 봤을 때 그 생각을 좀 해야 돼. 이거 많이 봤던 애잖아. 4의 x제곱 t로 치환하면 어떤 애예요? 응? 이거 유리함수죠? 그지?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라서 여러분 이걸 치환을 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라서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가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거 그냥 이건 필기하지 마. 일단 필기할 거 따로 있고 얘는 그냥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근선 생겨갖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이런 애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애인데 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얘가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뭔가 규칙성이 있는 애거든요? 있는 애인데 요거는 그림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또 딴 얘기라 잠깐만 보여줄게요. 그냥 식으로 보는 게 이해가 쉬워서 f1 빼기 x를 한번 넣어볼게요. f1 빼기 x. 자, f1 빼기 x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4의 1 마이너스 x제곱 4의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4의 x제곱을 곱해주면요 4 더하기 2배의 4의 x제곱이고요 이걸 나누기 2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애를 얻느냐, 이런 애를 얻어요. 그래서 얘랑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랑 더하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는 놈만 맞출 것 같아. 거의 맞추기 힘든 문제긴 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당연히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어야지 그나마 풀릴 수 있다고. 그냥 무식하게 계산해서 풀겠다라고 덤비면 안 나와요 당연히. 근데 애초에 무식하게 풀라고 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구성상. 문제 구조상.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f101분의 2 더하기 f101분의 99 한 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쭉 1로 나오겠죠. 언제까지? f101분의 50 더하기 f101분의 51 했을 때까지. 그럼 총 몇 개야? 1이 몇 번 나온다? 49번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9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얘는 사실 좀 그렇다? 잘 안 보이게 내긴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넣어보고 정리가 될 거다, 소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딴 거보다. 소거가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했는데 보면 지금 2가 보면 얘를 딱 봤을 때 101분의 2랑 101분의 99를 했을 때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내만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출제 의도가 좀 사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푸는 게 정상이긴 한데 뭐 또 맞춘 사람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그치? 혹시 맞춘 사람 있나요? 오, 대단합니다. 풀어본 적이 있는 거야, 비슷한 걸? 결국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발상을 내가 시험 때 하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풀어놓는 게 좋은 거긴 해.
그러면 운 좋게라도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알고 난 다음부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3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단 봐봐. 9의 a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다? 6이라고 준 게 되게 노골적인데 이건 사실 무슨 얘기예요? 3의 2a제곱 3의 마이너스 2a제곱이 6이다를 준 거라서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할 수 있게 준 거죠.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면 얘가 나오잖아. 그럼 요거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니까 얘가 얼마겠어? 2루트 2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가 바로 돼야 돼요,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얘를 t라고 놓고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6이다가 되니까 양면 제곱하면. 자, 일단 두 번째 문제에서 풀라고 한 행을 보면은 3의 8a 제곱 더하기 1 맞나요? 그리고 3의 7a 제곱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노골적이긴 해.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라고 된 거예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라고? 3의 4a 제곱으로 나누라고 된 거죠? 너무 노골적이잖아 사실. 이거 아니야. 그럼 끝났죠. 자, 분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거 세제곱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면 분자는 3의 a제곱,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세제곱하고 빼기 3a, 빼기 3배의 3ab니까 요렇게 해서 1 될 거고 요렇게 붙는 구조일 거예요. 맞습니까? 밑에 거는 사실 요거 제곱하면 되겠죠. 3의 2a, 3의 마이너스 2a 제곱의 합에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빼면 나오겠죠. 계산하면 34고요. 요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제곱하면 8이고 세제곱하면 16 루트 2죠. 그치? 그리고 빼기 3배의 요거니까 6 루트 2를 빼는 거죠. 정리하면 34분의 10 루트 2니까 17분의 5 루트 2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일단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1다운 지금 하고 있잖아. 1다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딱 정해진 유형인데 그게 그냥 내면 너무 잘하니까 여기 장난질 치는 것만 좀 이제 외워두면 돼. 좀 숨겨서 표현하는 거를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뒤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변형해서 줬으면 잘 푸는 문제를 못 풀게 막 더럽게 낸단 말이야. 그 더럽게 낸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좀 외워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길게 쉴 겁니다. 20분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할게요. 알겠죠? 편의점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쉴 사람 좀 쉬시고 놀 사람 좀 노시고 하세요. 자, 7시 13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의자 필요해. 키가 안 펴져요. 의자 필요해. 땡큐.